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벌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 돈 벌기가. 이번에도 보니까 대법원에서 400 몇십억을 5.18 관계자들한테 지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더군요. 대법원이 최종심이 이제 결정을 했더군요. 전부가 다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호황 때는 돈이 흔해 가지고 뭐죠. 어쩔 줄 모르지만 불황이 되면은 언제 돈이 어디를 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식간에 돈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돈 벌기가 참 어려운 거죠. 돈을 피처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은 그래도 반품 정책이 조금 엄격한데 미국은 반품이 굉장히 수월하지 않습니까? 특히 반품이 이제 좀 우호적인 데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반품 정책이 우호적인데 되게 사람들이 상품을 많이 사죠. 그냥 구입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환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저렇게 이제 반품 정책이 그렇게 좀 부드러우면은 저게 다 비용으로 연결될 건데 내가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회사들이 어떻게 저거를 다 감내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마침 여러분들 그냥 상식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기사의 이름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은 그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소매업체들이 하도 반품을 많이 하니까 그 반품을 좀 어렵게 하는 정책을 도입하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파이트백, 소비자들이 또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반품을 하는 소비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게 전체 소비자로 따지면 반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게 미국의 이름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반품이 굉장히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거죠. 저 회사하는 사람들을 저걸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반품을 하게 되면은 반품에 따르는 운송비도 다 여러분들 판매한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건데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상식적인 차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상단 톱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연말 연시 주말 동안 이제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29일이 여러분들 쇼핑을 많이 하는 좀 싸게 파는 날이지 않습니까? 연말 연시 주말 동안 쇼핑들이 큰 폭으로 지출하면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건들이 많이 돌아올 겁니다. 반품될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특별히 요 근래에 반품을 사람이 많이 하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온라인 반품률이 급증하면서 매장과 쇼핑경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sak스 피브스 애비뉴 그다음 아베크롬비 앤 피치 자라와 같은 소매 체인점은 반품 수수료를 추가하고 반품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도 비용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쇼핑객들은 회사가 비용이 커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죠. 내한테 문제니까 쇼핑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14.6% 증가한 반면에 매장 내 매출은 0.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는 비대면 거래지 않습니까? 비대면 거래니까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 물건을 반품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거래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것은 매장 직원들하고 눈을 마주쳐야 되니까 조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사는 겁니다. 소매업체들은 반품 및 반품 사기가 수익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품 사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반품을 한 사람인데 이
빅토리아 레드남 왈도 여성분이 sak스피브스 애버뉴와 니만 마커스가 제한 조치를 추구한 이후에 온라인 쇼핑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반품 정책을 실시하는 회사들에게서 물건을 안 사는 겁니다. 4월에 삭스는 우편 반품에 대해 9.95달러를 청구하기 시작했고 반품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여러분들 도망갈 겁니다. 고객들이. 니만은 클리어런스 품목과 15일 후 반품에 대해 비슷한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업체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당장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반품 수수료를 올리게 되면 나는 당신한테 안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격한 반품 정책을 알고 있는 소비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러한 규정이 구매를 방해한다고 답했습니다. 2023년에 59%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이제 당장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은 반품 수수료 딱 부과하니까 물건 안 사지 않습니까? 소매업체의 반품을 관리하는 나르바에 따르면은 온라인 반품률은 2019년에 비해 약 15%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 같은 데는 별로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고민을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코비드 사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반품률이. 반품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품 사기는 아마 반품한 제품 중에서 뭐가 빠진 걸 이야기할 겁니다. 실수 때문에 어떤 부품을 빼뜨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빼뜨릴 수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모든 게 그거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다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2024년 3년 소매 반품의 거의 14%가 사기를 당했고 100개가 돌아오게 되면 14개가 뭔가가 빠진 겁니다. 그게. 이것은 전년 동기 10.4%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도 한국보다 이런 미국은 훨씬 더 엄격한 유연하니까 반품 때문에 비용이 클 겁니다. 이 나오네요. 소매업체가 단일 반품에 대해서 21달러에 46달러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달러짜리 팔고 그다음에 그게 운송비가 돼가 돌아오게 되면은 보낸 운송비에다가 돌아온 운송비가 합치게 되면 대개 21에서 46달러 되는 겁니다. 운송비에다가 그다음에 반품 사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그런 걸 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야, 저렇게 사람들이 쉽게 반품을 하게 되면 도대체 유통업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궁금했는데 오늘 그 의문이 풀린 겁니다. 반품 품목당 소매업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21달러에 46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반품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품 상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속으로 인해서 실수와 불만을 품은 고객들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뭐 반품이 좀 수월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반품 비용이 개당 여기 이야기하다시피 22달러에서 여러분들 반품 비용이 22달러에 46달러 정도 21달러에 46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AI에 함께 이런 물어보니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들은 고객 반품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판매한 상품의 17%가 반품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가 반품 비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 총 반품 규모는 미국 경우에 8,160억 달러에 도달합니다. 미국의 평균 반품 반송비는 건당 30달러입니다. 물건 하나 팔고 이러면 돌아오게 되면 그냥 고스란히 손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미국의 온라인 소매업체의 반품 규모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조금 가격이 비싸지만 고객들에게 가장 우호적으로 반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가 아마존이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아마존에 사지 않습니까?
의류 분야가 많네요. 88%. 한번 입어보고 그냥 돌려버리는 신발 이런 거네. 오늘은 평소에 가졌던 그런 궁금함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하고 한번 함께 다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